네, 어제 이어서 학생 인권 조례 연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제주 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엽 소장을 통해 학생 인권 조례 찬성 측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반대 입장인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 뉴스룸에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주도민연대라는 단체에 좀 낯설어하실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한 도민연대입니까? 제주도민연대는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예.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하고 또한 이 제주도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지켜지도록 또한 살기 좋고 안전한 그런 섬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질문은 어제와 같이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 지역 그 학생 인권 현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먼저 일부분의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야기로 호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몰고 가면서 그런 현실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헌법 37조 제2항에 보면 개인의 어떤 기본권도 공공질서나 그다음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부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권을 통해서 다 법률로 다 이렇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의 권리도 일정 정도 제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이 기본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인 인권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학생 인권을 만약에 제약한다,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학생 인권이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학생 권리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자치 그 조례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자치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주민의 그 의무나 어떤 법적인 그 제약을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 업무인데 지방자치도에서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사실 업무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중앙 정부가 못하니까 뭐 네. 지방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해야 된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학생 인권 조례뿐만이 아니라 교권, 학부모 인권까지 같이 다뤄져야 되고 의무 사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권리만 있는 학생 인권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쟁점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3월이었죠. 학생들이 도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권적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되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그중에 소지품 검사, 학습 지도 시 통제와 규제가 학생 인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서구의 학교들은 더 규제가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는 국제 영어 교육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발이나 복장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고요. 그리고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정학이나 또한 퇴학 같은 그런 강력한 징계 조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성이 되어서 명문대학에 진학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학습 환경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 여학생의 중요 부위를 툭툭 치면서 이래서 여중생이 좋다. 뭐 한국 여자들은 모두 된장녀다. 뭐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가 하는 걸 보면 뭐 살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좀 혐오적 표현이거나 성추행적 표현이 아닐까요? 그거는 어떤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를 통해서 직접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전체 학생 인권 조례로 만들게 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어쨌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현상이 벌어진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미국은 학생 훈육과 징계 그 기준을 교육청에서 만듭니다. 반면에 한국은 교육청 지침이 아니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칙으로 정하면 개선 사항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 또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교권 침해 처음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학교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네.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을 모두 증진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조례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형태로 조례안을 만드는 좀 협동의 노력이 필요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먼저 만들기 전에 학생의 본질과 사명, 그다음에 학교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학생의 권리는 학습에 필요한 것인가, 또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기준을 먼저 통과해야 되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맞대고 논의하기 전에 학습에 대한 그런 내가 어떤 기본권적인 그런 제약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것이 모두가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상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을 더욱 조례로 구체화해서 만들자. 어쩌면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조례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권리만 있지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뉴욕시 인권조례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겼을 때는 상당한 징계와 그다음에 규제와 통제가 있고 그것을 모든 학생들이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의 보완과 어떤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다 지켜질 수 있지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통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 모아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가 다 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가장 진보적인 그런 민주당의 근거지인 그런 이제 전남에서조차도 지금까지도 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4개 도시 이외에는 현재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제주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자, 네. 어쨌든 이제 도의회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왔다 다시 도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네. 도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은데 네. 이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지역 평가회 등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분명히 나쁜 학생의 인권 조례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돼야 되고 이것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도의원님들의 양심과 어떤 기준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넘기고 서로 이것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는 내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이항 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